안녕하십니까. 김태형 소장입니다. 1000명의 선택 김태형 소장. 저는요, 입시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에게 그 좀 몇 가지 질문 들어왔던 내용을 중심으로요,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자,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 저는 이제 그런 강의도 물론 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입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게 바로 이거죠.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우리가 아는 사회 문제가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뭐 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우리가 교육은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학에 있어서만큼은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자, 이 정보 격차를 그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자, 우리 어머니들 보십시오. 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거 좀 보시면 드라마죠. 사실 뭐 사건이라기보다도 물론 우리 사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스카이캐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우리 사회의 단적인 어떤 큰 문제점인데요. 이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정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자, 보시면 소득별에 따라서 대입 합격률에 큰 차이가 납니다. 많은 돈을 쓰면 사교육에 많은 정보를 받으면 유리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어머니 교육 정도별 사교육입니다.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그 교육 정책 자체가, 그리고 입시 정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은 그런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쉽게 한다면, 그리고 교육 정보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한다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격차가 난 지역들, 또는 그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요,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어떤 도전이나 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특히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서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게 큰 또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라는 큰 틀을 놓고 보면요,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도대체 학생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평상시에 그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아이는 분명히 정시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학생부에 대해서 내신 관리하시는 거나 정시에서 학습 관리하는 거나 방향은 같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요, 어떤 과목을 집중할 것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의 방향은, 그러니까 몇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만, 공부를 한다든가 학습을 한다는 거에서는 방향은 사실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시 정시에서는 뭐 자소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이거는 뭐 그 다음 문제긴 하지만, 그 부분은 차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차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학습이라는 그 부분에서 과연 시간이냐 총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일단 그 많은 학생들이 시간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시간에 투자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만큼의 학습량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떤 견주어 볼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특히 자, 어머니들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거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부해라. 자, 공부해라고 하면 애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가면 수학 공부를 합니다. 왠지 아시냐면, 수학은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애들이 모르면 해설서를 보고 나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라. 그럼 영어 공부를 하죠. 왜? 단어를 외우거든요. 자,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실제로 최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한테요, 자, 국어 공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단어를 공부할까요? 한자 공부할까요? 아니거든요. 잘 몰라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특별하게 애들한테 공부해라고 했을 경우 애들이 수학하고 영어를 붙잡는 이유는요, 그거는 딱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과연 상위권 또는 하위권에서 중위권, 중위권에서 상위권 올라가는 방법을 애들이 알까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주고, 좀 공부 시간이든 총량이든 관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때요, 자, 이거 한번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머니.
자,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과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애들한테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느냐. 자,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학생들이 처음에 고등학교를 가거나 중학교를 가게 되면요, 되게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 자 보시면요, 이렇게요. 1학년, 2학년 때 분명히 뭔가 3월달, 4월달에 가면 중간고사, 갑자기 7월달에 갑자기 기말고사, 또 9월에 중간고사, 12월에 기말고사 훅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기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표시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요거는 되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여기에 따라가면서 수많은 접수 시간을 거쳐와요. 자, 이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공부할 거냐,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랑 동일합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 이제 처음 상담을 할 때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없잖아요. 근데 2학년, 3학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교과목을 무엇을 공부하는지 이런 것이 쭉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는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이것이 준비되고 나면요, 첫 번째요, 학생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네가 공부하고 싶은 게 뭐고 뭘 하고 싶으냐? 근데 잘 모르거든요. 자,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요. 이거를 준비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평가 관리나 뭐 학습 개선이나 이런 것들 쭉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요 네 번째 학습 공간입니다. 학생들 성향마다 다릅니다. 어머니들 학생들이 그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 공부한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주세요. 공공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믿으십니까? 믿어주세요. 자,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은 혼자서 있을 때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열린 공간에 가서 있을 때 집중이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거는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걸 상담을 통해서 제가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하다 보면요, 이런 단계별로 관리가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관리에서 보면요,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어떤 공부를 할지 좀 잡아줘야 되고요. 두 번째 3월달, 6월달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할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여름방학 때도 필요하고요. 9월달 중간고사, 기말 때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필요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요게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에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입니다. 학생들 지금 옆에 우리가 시간표를 보통 학습 플랜을 제가 짜도록 하는데요, 학습 플랜을 짜도요, 요게 학생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생활 습관이나 공부의 총량이 다릅니다. 그럼 총량을 어떻게 찾냐면요, 요 방법이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 첫 번째 단계 내용에서 보면 여기에 어떤 특정한 학생인데요, 자, 학교에서 그 국어 교과서가 비상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 후 부교재가 또 있다. 그리고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평가 문제집과 자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물어봐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학생에게 뭔가 확인도 합니다. 학생에게 뭘 물어보냐면, 너 공부할 때 필요한 거 뭐냐? 너 혹시 이거 알고 있니? 공부하는 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단원을 보고서요, 질문을 좀 던지면 준비가 된 애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요,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수업 시간에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보완할 학생들의 지식을 좀 그러니까 채워줄 교재가 필요하겠죠. 이런 교재를 제가 선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선정을 해주면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야, 너 요거 책을 하나 더 봐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게 다음에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쭉 선정을 합니다. 선정한다기보다도 학교 교재와 최소한 뭐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학교 부교재나 이런 것들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첫 번째 찾아내는 거죠. 이거를 전 과목을 다 찾아보면요, 첫 번째 단원에 첫 번째 만약에 상담한 날이라면요, 그날 어디까지 공부하고 무엇을 했는지 찾아내는 거, 요게 거의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 자, 다시 앞에 돌아갑니다. 그 학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시간표를 이렇게 짜주는 겁니다. 그 짜주고 필요한 양을 다 선정을 해줘요. 자, 그런데 요거 지금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점검 시간이 뭐냐면, 저는 학생들에게 이거를 매일매일 하라고 안 해요. 무슨 얘기냐? 매일 얼만큼 하라는 건 양은 정해주는데요, 시간표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라는 것, 얼만큼 공부했다 안 했다라는 걸요 매일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점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도 학생들에게는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요. 물론 학생마다 다릅니다. 매일 체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가능한 일주일에 한 번만 몰아서 체크해봐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요. 이 프리라는 시간은요 학생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보상. 열심히 일했는데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는데 학생들이라고 안 쉬면 난리가 나죠. 학생들에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이 어떤 애들은 이렇게 그 주말에 주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특정한 요일에 평일날 줄 수도 있어요. 학교 끝나고 나서 하루는 뭐 쉴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주말을 이용을 해서요. 주말에 요 앞에 그 오전 시간을 다 통으로 비워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마다 달라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짜줬는데 이 시간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걸 언제 고쳐주냐면 처음에 만들 때 한 2시간 이상 걸려서 시간표를 다 짜주고 학생이 갖고 있는 총량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일주일 동안 지켜봐라 라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요. 요 시간표를 아이들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물어보면 못 지키는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처음엔 다 무리하게 짜요. 왜 욕심을 내니까. 이건 어머니 아빠들도 다 알아.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생활 계획표를 짜놨거든. 안 지키잖아요. 못 지킵니다. 그럼 학생들도 똑같아요. 그 못 지키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일주일 후입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그걸 파악해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계획표를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드린 이 자료에서 보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계획표가 이게 동일한 학생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 바꿔줍니다. 학생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걸 한번 바꿔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바꿔준 걸 갖고 새로운 계획표가 만들어지죠. 근데 총량은 동일해요. 이걸 갖고 맞춰보는 겁니다. 또 한 번 일주일을. 자, 그럼 2주차 되면 지켜줄 수 있느냐? 이제는 좀 맞춰줍니다. 그러면 3주차가 되면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맞춰주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해주고 나면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의 학생은 한 3, 4주차 때가 되면요. 이걸 다 맞춰줘요. 그럼 맞춰주게 되면 일주일 또는 2주 단위로 되게 일주일 단위로요. 자기 학습량을 쭉 체크해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책이 다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 완료라고 된 부분이 있죠. 이게 다 책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이 한 권, 두 권 끝나게 되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저하고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해서 학생들에게 커리를 잡게 되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하고 집 그리고 학생은 동일한 프로그램, 이 스케줄을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보는 건데요. 당연히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뭘 부탁드리냐면요. 어머니, 제발 계획표 상으로 안 움직인다고 애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엄마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꾸중을 하시잖아요. 너 뭐 할 시간인데 뭐 안 하고 있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은 그 소리가 들어와서요. 이렇게 새 나갑니다.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애들하고 굉장히 충돌합니다. 그 필요 없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또 스스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연락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학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는 좀 주의할 것을 알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계획하고요.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소위 말해서 여기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쭉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있는 걸 갖고 학생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표는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뭘 할지를 정리를 해주고 준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시간 관리도 되는 거죠. 시간 관리도 하는 거고 전체적인 학습량을 채워가도록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을 갖고서 정리를 하다 보면요. 지금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쭉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자기 수준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과목별 교재 확인을 쭉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에 집중할 과목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매일 체크하는 애들도 있고 주간마다 체크하는 학생도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만 체크해도 됩니다. 이건 뭐 권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주어질 프리 시간을 학생들이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주일에 공부 총량이 있잖아요. 그걸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보상으로 주어진 그 프리 시간이 없어지게 돼요. 줄어듭니다. 10시간, 뭐 5시간 쉬었던 게 2시간, 3시간 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일주일 단위의 학습량을 채우게 되니까. 자, 이거를 그래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 커리를 이제 프린트한 것을요. 학교에도 학생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어머니도 보시도록 보통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합니다. 붙여놓고 어머니도 관심을 갖고 보세요. 그렇지만 결코 학생하고 충돌할 필요는 하셔도 안 되고 충돌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2주차, 3주차 한 번쯤 정리하게 되면 거의 완성된 시간표를 갖게 될 거다. 자, 이렇게 완성된 시간표를 갖고 갔을 때 학생들은 뭘 하느냐?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총량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여기 학기별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충분히 개선이 될 것이고 원하는 목표를 찾아갈 겁니다. 요게 수시와 정시에서 우리가 학습 방법 내지는 공부법에 대한 관리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성공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래서요. 여기 진로 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나 정시 때 그 원서 어떤 대학을 쓸지 상담을 하겠죠. 이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외부에서 입시 강연회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입시 강연회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면접과 자소서 뭐 컨설팅 이건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 이제 학생들 어떻게 만나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당연히 1대1 상담을 할 때는 첫 번째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날 때는요, 이와 같이 이렇게 줌으로, 이거는 강연의 얘기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전체 과정을 도대체 누구랑 어떻게 해서 정보를 얻고 하고 있냐면,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학교로 직접 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대선과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 학생들이 이제 봉사활동,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사단법인에서 관련된 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컬럼리스트를 통해서 교육 정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할지 이런 것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특히 뭐 인문학 쪽으로 관심이 있다는 의미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저희가 이런 거죠. 이과든 문과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소양은요, 책을 통해서 나옵니다. 충분한 독서량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소위 말해서 아시다시피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그 문해력이 갖춰지면 성적이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글을 읽고 책을 읽고 또는 독서 방법을 논하거나 독서 교재까지 이렇게 선정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입시 정보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사회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 제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 수시 정시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정책이 어렵고 교육 정보가 너무 산재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학생 개개인이나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닌 또 다른 정보들이 그냥 들어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뭉쳐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가 선별되지 않는다는 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대1로 만났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습량, 소위 말해서 이제 학습 컬이라든가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어떻게 좀 교류하거나 또는 학생을 어떻게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안을 하고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뭐 또 다른 알찬
그 홍보물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